호남의 선택이 다시는 아픔이 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하고 또 쇄신하겠습니다. 당의 핵심 요직을 맡은 분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렸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반성이 전혀 없다는 메시지밖에 안 합니다. 오 년 만에 정권을 빼앗긴 더불어민주당이 길을 잃은 모습입니다. 선거 패배의 책임과 향후 수습 방안을 놓고 당 안팎에서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같은 진통의 시간을 뒤로하고 확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 패널들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거의 피로감 때문일까요? 요즘 제 주변에서는 정치 뉴스는 잘 안 본다. 정치 기사는 애써 피한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두 분은 좀 냉철하신 편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세요. 네. 교수님은요? 저는 뭐 선거 끝나고 나서 한 이틀 정도는 뭐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뭐 말씀에서 특히 우리 지 교수님 말씀처럼 이런 민심을 반영하듯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력은 하고 있어요. 지난 월요일이었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전격적으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당장 윤호중 비대위원장부터 찬반에 휩싸여 있습니다. 두 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비대위원까지 선임했고 너무 진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위원장을 선임할 때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떠신가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선임에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그거는 무엇보다도 이제 대선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 있는 분이 비대위에서도 또 당의 요직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감인데요. 저는 뭐 기대는 분명히 못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좀 더 포용력이 있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으로 모셔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아 있고요. 네, 예. 게다가 좀 요직을 두루 거친 인사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혁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혁신이 가능할까요? 의지의 문제인데요. 저는 그동안 당내에서 뭐 개인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총회에서도 이제 결정이 된 여러 가지 개헌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뭐 저는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든지 간에 이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일단 모양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무슨 약속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윤호중 이제 위원장이 약체다 그런 평이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혁신을 한다는 명분으로 비대위원들을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비주류들로 파격적으로 이제 선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이라는 게 역사가 있고 또 규모가 있는데 따라서 윤호중 위원장이 약체라면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좀 중량감 있는 인물들도 비대위원으로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야기 지금 하려고 했는데요. 비대위원회 지금 2030 세대가 상당히 네.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특히 박지원 활동가가 이제 공동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세대 교체에 이끌 적임자라고도 하지만 아무래도 좀 무게감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목소리들이 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나이가 젊어서 무게감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지금 대선 과정에서 20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는 뭐 저는 적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이 정당을 이끌어 나가려면 어떤 리더십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려면 이제 경륜이 있는 부분도 이제 저는 같이 합류해서 좀 이끌어 나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라고 한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대선 과정에서도 이번 대선 과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정책이 20대 또는 네네. 30대 중심이었잖아요.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저는 전 연령대로 해서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다양한 계층 그리고 다양한 세대를 대표하는 분들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미흡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네.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상당히 미흡하다. 상당히 미흡하다. 네네. 사실 이제 네. 저는 박지원 씨를 비대위원 정도로 선임하는 선에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지원 씨는 이제 어떤 성폭력 문제라든가 또 여성의 권리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젊은 나이를 뛰어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공동위원장이면은 당의 간판에 해당이 되는데 과연 그 사람이 어떤 한 분야에 역량이 있다고 해서 이 복잡한 시국에 당의 간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유불급이란 말 있잖아요. 지나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저는 박지원 씨를 공동선임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어젠가 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친상 당했을 때 민주당 사람들이 조문간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저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우리 어떤 관례상 어려움이 당했을 때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조문 가는 거 이게 이제 어떤 상례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 확대해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이 많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고심의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좀 더 경륜 있는 인사가 위원장에 선임됐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경륜이라기보다도 예. 이 위기 상황을 타파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역량이 있는 사람을 했으면 더 좋아. 혹은 뭐 외부 인사를 하더라도 예. 좀 두루 포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